안녕하세요. 매일 찾는 TV입니다. 오늘도 중국 대학 입학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대학을 입학을 하기 위해서 합격할 수 있는 준비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10가지 정도로 중국 대학 입학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10가지 정도의 준비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중국어가 준비가 좀 되지 않은 경우에 학생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보통 매년 9월달 입학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4월에서 6월 정도 입학 원서를 쓸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입학 서류 준비가 다 된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이 예과반이라고 하는 전형으로 1년이나 한 학기 정도 본교 대학에서 운영하는 예과반에서 중국어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영어 또는 수학까지 같이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본과 입학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은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생 유학생들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제도와 거의 비슷하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중국 대학에서 예과반 전형은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보다는 기간은 훨씬 더 깁니다. 보통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니까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조금 더 중국 문화도 경험하면서 중국에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1년 정도 중국 대학에서 학비 부분과 또 생활비 부분, 기숙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있고, 또 이 예과반이다 보니까 본과 수업과 달리 약간 수업의 양이나 긴장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학생들끼리 좀 많이 어울리거나 하면 중국어 학습을 좀 게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들은 있는데, 또 이 장점으로 본다 그러고 하면 중국을 대학 입학을 하기 전에 우선 경험을 하고, 또 중국어 수업의 부담이나 본인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을 하지 못하고 급하게 입학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다른 중국 대학 입학 과정도 좀 보면서 중국에서 생활하고 중국어도 배우고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한테는 특히 좋고, 우리나라 수능을 마치고 중국어 성적 준비나 입학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학생한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예과반에서 공부를 하는 예과 전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중국 대학 입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어 공부를 위해서 가는 대외 한어과 전형이 있습니다. 주로 중국 대학에 여러 본과들이 있는데, 대외 한어과도 물론 본과고, 대학 졸업하면 당연히 그 대학의 졸업장도 받고 국내 대학에서도 석사 과정으로도 입학을 할 수 있고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외 한어과 졸업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입학 조건이 사실은 다른 본과보다는 가장 쉽고 간단하고, 또 중국어를 잘 하고자 하는 학생한테는 가장 좋은 전공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 능력이 사실은 본과를 따라가기 힘들고 수학이나 영어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사실은 대외 한어과가 최고의 학과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중국어 준비가 좀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들을 하고, 국내 중국 유학생
중에서 뭐 상당수가 이 대외한학과를 많이 가고 있어요. 대외한학과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사실은 중국어만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대외한학과가 최고의 학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과에 비해서 졸업률도 가장 높은 학과가 대외한학과고, 또 외국에서 중국어를 배우러 오는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은 학과도 또 대외한학과입니다. 그래서 외국 학생들과 좀 잘 어울릴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영어가 되는 친구들은 그런 학생들과 영어로 또 대화하면서 지낼 수 있고, 다국적 학생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중국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중국인 학생들하고 교류는 조금 이 학과를 다닌 학생들한테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단점으로는 중국어 외에도 영어를 할 수 있는 노력이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주특기 전공이 유일하게 중국어만 가능하다고 하는 점은 조금 단점으로 보이고, 한국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아까 얘기한 장점 중에 대외한학과에서도 영어를 공부하는 그런 국제무역이나 그런 학과들이 있으니까 본인의 적성과 학습 능력에 맞춰서 입학을 할 수 있는 대외한학과가 있는 대학을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반 중국 대학의 그 전공 학과를 선택해서 입학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국 대학의 모든 학과에 거의 대부분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물론 영어로 공부하는 그런 학과는 영어 성적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거의 대부분은 중국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중국어로 공부할 수 있는 일반 본과는 거의 대부분이 지원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 학과는 다 중국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야 되고, 또 과제물도 제출하고, 또 시험도 치고, 그 학생들하고 또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입학을 할 때 내 문과를 지원할 거냐 이과를 지원할 거냐에 따라서 그 전공학과의 필수 학점, 그리고 어떤 수업을 하는지, 전공 수업을 하는지도 미리 좀 잘 알고 전공학과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작정 뭐 상경 계열이다, 뭐 경영학과, 뭐 무역이다, 뭐 이런 막연한 그냥 그런 학과에 지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원하고 나면 어떻게 졸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해야 되고, 필수적으로 대부분은 국내 대학하고 달라서 중국 대학은 문과도 거의 대부분이 수학을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는 학과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입학 신청할 때 보통 1지망, 2지망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학과에 합격을 하는 경우는 사실 입학을 하고 나서도 고민하고 방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1지망, 2지망 선택을 아주 신중하게 잘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본인의 적성에 맞는 대학, 전공학과를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입학을 하는 것도 좋고 합격을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의 적성에 맞는 대학의 전공 선택이 사실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관련돼서도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될 수 있고, 문과, 이과 구분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문과생인데 나는 중국 대학에 무조건 문과 학교만 갈 거야, 아니면 이과생은 무조건 이과생은 이과 학교만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직업, 그 다음에 미래 비전이 있다고 하는 직업, 여기에 맞는 전공학과가 있다라고 하면 문과, 이과를 구분하지 말고 일단은 찾아보고 또 졸업률과 취업률이 높은 그 전공학과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중국에서는 뭐 경제나 무역, 경영학 같은 경우는 문과에 속하지만 사실은 수학 과목을 필수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신문방송학이나 광고학 같은 경우는
중국어 수준이 아주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입학을 할 때 특히 중국어를 열심히 하고 싶고 중국어에 대한 자신이 있거나 중국어 수업의 매력을 느끼는 학생들은 신문방송이나 광고학 같은 경우도 좋은 학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을 선택하는 게 최선이죠. 비인기 본과 입학생이 오히려 졸업 후에는 취업이 더 잘 되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입학을 하고 싶은 전공학과와 비전이 있는 전공학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공에 대한 수업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입학을 해야 하고 아까 얘기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는 그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번째, 중국 대학 입학을 하려면 필기 시험으로 입학을 하는 대학들이 좀 상당수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학교들은 주로 이 필기 시험으로 1차 시험을 보고 2차 면접 전형으로 합격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공부도 잘하고 미리 1, 2년 대학 준비를 하는 중국 현지에 있는 학생들이나 조기 유학생들이 많이 찾는 전형이기 때문에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준비 과정이 아주 짧아서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시험 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한 학교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적이 준비된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가 주고 있는 전형이 바로 이 필기시험으로 입학생을 모집하는 중국 대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은 무시험으로 입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시험으로 입학을 하는 학교 중에서도 좋은 대학들이 아주 많고 또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그 학과에 신청을 해서 입학을 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굳이 중국 대학의 필기 시험으로만 입학을 하는 학교에만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다음은 6번째, 중국 명문대학으로 입학을 해야 할까 아니면 중국 그냥 일반적인 대학을 입학을 해야 할까 아니면 좀 특성화 어떤 기술을 가리키는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또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중국의 명문대학 그 입학 준비생들은 학습 준비와 어떤 개개인의 능력이 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공부는 갑자기 학습 능력이 없는 학생이 갑자기 공부를 잘하기는 사실은 힘들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고 학습하는 방법을 아는 학생들이 중국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는 게 좋고 내신이나 학업 능력이 뭐 어떻게 보면 뭐 7등급, 8등급 이렇게 되는 학생들이 중국의 명문대학에 입학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명문대학 입학만 하겠다고 그런 학교에 자꾸 지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결국은 이런 학생들은 한 학기 채우고 거의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 본인이 가서는 안 되는 대학, 또 갈 수 있는 대학, 그 다음에 전공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 유학을 결정을 해야지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중국 명문대학을 졸업을 해야 취업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으로 중국 명문대학만 찾는 학생들이 이제는 많이 없기를 좀 바랍니다. 오히려 중국의 일반적인 대학도 그 다음에 기술을 배우는 특성화 대학도 사실은 졸업하기 너무 힘듭니다. 명문대학만 졸업이 힘든 게 아니라 일반 대학도 쉽게 졸업하기는 어려운 게 중국 대학의 특성입니다. 국내 대학은 입학만 하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다 대학을 졸업할 수 있지만 중국 대학은 입학과 졸업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대학 입학은 본인이 원하는 전공학과와 대학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전공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문이나 학과 수업에 자신이 없다면 사실은 입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명문대학이라고 해서 입학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고요. 또 입학 후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또
공부를 해봤는데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 뭐 이지망에 뭐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아주 고통스러운 대학 생활이 됩니다. 이럴 바에야 중국 유학을 갈 필요도 없고 그런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좋아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의 일반적인 특성화 대학, 뭐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대학 입학도 사실은 쉽게 입학을 하고 쉽게 졸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차피 중국 유학은 편하게 공부하고 쉽게 졸업하고 쉽게 공부하고 놀면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수업과 또 기술을 배우는 과정으로 공부하면 나중에 취업과 연관돼서 이게 또 가장 비전이 있는 방법이 되고, 하지만 중국 대학의 입학 정보가 사실은 이런 대학에 대한 부분이 사실 너무너무 부족해요. 인터넷의 내용도 부족하고 한국인 유학생들이 유학 간 내용도 거의 없고 후기도 많이 없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대학이나 이런 학교로 갈 수 있는 기회조차 지금 없고, 거의 대부분이 북경이나 상해 지역으로 대학을 많이 선택을 하고 대도시, 그다음에 인기 대학, 많이 알려진 대학만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졸업 후에 취업 비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인 학생이 없는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자신의 기술을 배우고 취업에 유리한 전공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사실은 훨씬 더 기회가 많고 국내에서 취업률도 높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직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본인의 그 학업 성적에 맞는 대학을 선택을 하고 입학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옳은 길입니다. 본인의 학습 능력보다 더 수준이 높은 중국 명문대학에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은 입학 후의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명문대학 그게 수업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국어 수업이나 과제물이나 대학 교수들의 중국어 수준이 우리나라 스카이 대학의 교수들의 강의를 여러분 들어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수준의 어휘력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학습을 시키는 대학 교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과제물을 제출해야 되고, 거기에 시험을 쳐야 되고, 물론 이제 외국 학생이기 때문에 중국 학생보다는 교수가 조금 봐줄 수는 있지만 교수의 그런 부분만 믿고 중국 대학에 입학을 해서는 낭패를 보기 일쑤고 상당히 학생들이 고통스러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대학은 명문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본인의 학습 능력, 그다음에 본인의 뭐 중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능력에 따라서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을 선택을 해야지 무작정 입학하면 되는 그런 대학교 수업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도에 대학 입학을 해서 포기하고 국내를 귀국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이런 학생들이 그냥 입학만 생각하고 합격만 되면 좋아서 큰 돈 들여서 뭐 학비 내고 기숙사비 내고 그냥 입학만 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많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도 올리게 되었고요. 중국은 어쨌든 한국과는 그 교육 시스템이 많이 다르고 입학보다는 졸업이 가능한 학교를 잘 찾아가서 공부도 하고 많이 힘들지만 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8번째, 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잘 되는 학과가 있고요. 또 학업이 아주 어려운 학과가 있고 또 쉽게 졸업을 할 수 있는 학과가 있고 또 많은 그 한국 학생들이 전공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과들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전공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비전 있고 자기 자신한테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이 됩니다. 만약에 중국 명문대학의 일반적인 그 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중국의 그냥 일반적인 대학의 특별한 학과를 졸업한, 예를 들면 뭐 요리학과나 패션학과, 뭐 미술, 아니면 의학, 뭐 법학, 뭐 회계, 또는 건축학, 뭐 화학, 자동차, 또는 뭐 영상 분야, 뭐 화장품, 뭐 식품, 농산물, 또는 해양이나 뭐 해상 관련된, 그다음에 지질학, 또 체육, 또는 관광학, 뭐 이런 일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는 이런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과연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될까 한번 살펴보면, 국내 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들도 있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있는데, 취업이 잘 되는 조건은 사실은 그 학생들의 개인의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학벌도 아주 중요하죠. 뭐 한국의 대학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의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뭐 일본, 미국의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다 좋아요. 학벌도 아주 중요한데 이거는 입사를 할 때 서류 전형에는 상당히 유리하죠. 기본적인 1차 서류 전형에서는. 근데 최종적으로 기업의 인사권자가 어떤 인재를 선택할 때는 학벌은 1차적인 거지만 두 번째로 볼 때 더 중요한 부분은 그 개개인의 능력, 그걸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인가, 이런 인재가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가, 귀한 인재인가, 아주 흔한 인재인가, 그 다음에 또 인성적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졸업 후에 취업의 열쇠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특별히 어떤 그 쉽지 않은 전공학과를 전공한 인재가 최고의 조건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명문대학 졸업생이 아니라면 특히 자신의 전공학과를 아주 중요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그런 인재가 취업이 잘 되는 겁니다. 국내에서 우리말로 공부한 학생과 중국에서 중국어로 공부한 특별한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수준과 그 인재를 찾는 기업에서의 차이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귀한 인재가 되는 것이 취업률에는 최고의 조건이 됩니다. 9번째, 중국 대학에 편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쉬운 방법이죠. 중국 대학에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편입이 가능한 학과는 중국어 학과, 다시 말해서 대외 한학과 뿐입니다. 국내 중문학과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도 중국 대학으로 편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또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대학 그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다시 편입을 해서 전과를 하는 경우에 다 그 중국어과로 가죠. 대외 한학과로 다 편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1학년 신입생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2학년이나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고 또 조기 졸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비 절감도 되고 졸업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또 중국어 전문가를 원하는 경우는 중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대외 한학과가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중국어 하나만 가지고는 차별화되지 않기 때문에 나름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영어 실력도 좀 준비해서 나중에 취업 시장에 좀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중국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해서 서류 전형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어로 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사 추천서, 그 다음에 면접, 중국어 면접이죠. 중국 대학 입학 서류 중에서 요즘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외국인 학생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많다는 뜻이고, 그 많은 학생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고 중국어 준비가 잘 돼 있고 또 나름대로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학생들을 찾기 위해서 어떤 변별력을 이런 방식으로 서류 전형으로 또 면접 방식으로 학생들을 뽑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국어 면접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많이 좀 힘들어 하는데 그렇게 뭐 힘들어 할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미리 예상 질문도 좀 정리해보고 암기도 하고 또 면접 준비도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최고의 중국어 면접을 원하는 대학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준비하면 가능하고 중국어로 된 자기소개서도 그냥 평범한 그냥 글을 쓴다거나 성의 없이 쓰지 말고 남들과 비슷한 내용보다는 중국 대학 그 입학 담당자들이 봤을 때 어떤 눈에 띄는 진솔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바로 이런 부분이 합격을 위한 가산점으로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합격의 노하우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그 고등학교 교사 추천서도 2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미리 뭐 한 군데가 아니라 중국 대학에 뭐 2군데, 3군데, 4군데 정도를 입학 지원을 하려고 하면 좀 미리 교사 추천서도 많이 준비를 해야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위에 10가지 그 중국 대학 합격 전략과 준비 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과정도 쉬운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하고 방법을 찾으면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또 아주 쉬운 방법들이 많습니다. 중국 대학 그 유학을 생각한다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준비하고 노력하면 사실은 아주 쉽습니다. 국내 대학 입학보다도 오히려 더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냥 포기하자, 그냥 국내 대학으로 입학을 하는 게 낫다, 아직 중국어 공부해야 되고 뭐 서류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국내 대학으로 그냥 입학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도 저는 뭐 잘못됐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국내 대학을 다니면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중국 유학생보다 더 경쟁력을 앞세우려면 영어나 중국어 실력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국 대학에 우리나라 국내 대학을 졸업해서 우리말을 잘하는 경우는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영어든 중국어든 일어든 스페인어든 본인이 남다른 스펙을 자랑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외국어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국내 대학을 다니면서 영어 실력을 이렇게 끌어올리거나 중국어 실력을 끌어올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명문대학 입학이 힘든 경우는 뭐 지방대학을 가야 되거나 전문대학을 가야 되는데 학생들이나 부모님이 자꾸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유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자기 자신의 개개인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자꾸 외국어 능력이고 또 거기서 국내 입시보다는 입학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쉽고 본인이 노력을 하고 그 정보를 잘 찾고 잘 그 방향을 찾아간다면 국내 대학 졸업생보다는 훨씬 더 비전이 있고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자꾸 유학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유학을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간다라면 사실은 국내 대학으로 가는 게 낫고요. 졸업 후에 취업이 잘 되려고 한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문대학이면 뭐 당연히 좋지만 명문대학은 입학도 어렵고 입학 후에 학습을 따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지만 사실은 개인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공학과를 선택을 하고 남들이 잘 지원하지 않는 학과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학생들이 많지 않은 학과를 선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취업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물론 이 방법이 다 최고의 방법은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일반 그 대학이나 학과 지원생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들도 취업 경쟁이나 사회에 나와서 얼마든지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경쟁률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그 경쟁률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각오하고 더 열심히 학업 공부도 준비하고 중국어나 영어 준비도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재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해외 유학도 아니면 국내 대학 입학이나 졸업도 편하거나 뭐 쉽게 이룰 수 있다고 하면 누구나 다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떤 대학을 가고 싶고 어떤 학과를 전공하고 어떤 미래를 내가 찾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최종적으로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의 문제고 본인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대의 나이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거나 미리 겁을 먹거나 미리 편하고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방법을 잘 찾아보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